중복순열의 정의는 일단 이거랑 비교를 해봐. NPR의 수학적인 정의가 뭐라 그랬어? 정확한 정의가. n부터 알게 곱하고 그런 건 계산 방법이고, NPR 기호의 수학적인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었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까지. 이게 바로 NPR교의 수학적인 정의야.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뽑는데 이 말의 의미가 뽑았던 거를 또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냥 알게를 뽑기만 하는 거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뽑았던 걸 또 뽑을 수가 없다고. n개 중에 알게 뽑아 일렬 배열한다. 일렬 배열의 의미가 뭐라 그러냐면 두 개가 A, B냐 B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바뀌면 내용이 다른 거지. 그런 걸 포괄적으로 일렬 배열을 그렇게 부르지, 그죠?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 이게 NPR 기호의 정의였고, 그러면 실제로 NPR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 배열하니까,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계산 방법은 두 가지겠다 그랬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n개 중에 한 개. 그러면 두 번째 올 거는 여기에 안 온 게 와야 되니까 남아있는 n-1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n-2개 중에 한 개. 이렇게 쭉 진행해서 몇 개가 곱해져? 곱해지는 개수가 R개가 곱해지는 거지, R개. n개 중에 한 개, 한 개 줄이고 n-1개 중에 한 개. 쭉 나가서 n부터 시작해서 R개가 곱해지는데 그걸 계산해서 규칙성으로 계산해보면 이건데, 자, 이게 이제 NPR 계산 방법인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한다 그랬어? 조금 실전적으로 얘기하면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한다. 이게 이제 NPR 계산 방법이었고, 자, 다 배웠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NPR을 팩토리얼로 고칠 수가 있지, 팩토리얼. 어떻게 고치는 게 가능해? 공식이 뭐였어? 외워야지, 당연히. 불러봐.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당연히 외워야 돼. 그래서 NPR 기호의 정의는 이거고,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한다 하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로 고치면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이 있다. 이게 NPR인데, 이거랑 비교를 해서 NPR의 정의를 봐봐. 이거를 순열이라고 하고 이걸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중복순열은 사실은 그다지 많이 안 쓰여. 또 엄밀하게 말하면 몰라도 돼. 몰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건데 그래 거의 안 쓰이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이제 뭐라고 하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 뽑는 거야. 중복,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 그런 얘기야.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쓰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중복순열은 뭐라고 쓰냐면 이걸 파이라고 읽어, 파이. n파이R 그렇게 읽는 거예요. n파이R. 이거는 npr, 이건 n파이R이다. 그러면 n파이R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n의 R승인데요. 이거 한번 봐보죠. 일단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 뽑는 거예요.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n개 중에 한 개겠지. n개 중에 한 개. 근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두 번째 올 건 뭐야? 왔던 게 또 와도 되지.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맨 앞에 왔던 게 또 와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올 거도 n개 중에 한 개. 세 번째도 n개 중에 한 개지. 그럼 계속 곱해서 마지막 R번째, R개를 뽑아내서 배열하니까 R번째 오는 것도 n개 중에 한 개 그렇게 돼야 한대. 왔던 게 또 와도 되니까, 중복순열. 그러면 결국은 n이 몇 개 곱해져? R번 곱해지겠지? 그래서 n의 R승이다. 공식이야, 공식. 앞에서 왔던 것이 또 와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도 지금 이해할 수 있느냐면 NPR 기호에서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n이 R보다는 커 나타야 되지. 근데 이건 상관이 없지.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되기 때문에 n보다 R이 더 커도 관계없지. 알겠지, 뭔 얘기인지? n이 n보다 R이 더 클 수도 있어. 뽑았던 거 또 뽑으니까. 알겠지? n과 R은 대소가 없다 그런 얘기지. n과 R은 대소가 없다. 뽑았던 거를 또 뽑아도 관계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뽑았던 거 또 뽑아도.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n과 의 차이는 없다. 이거는 n의 r보다 커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제 중복순열은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제 왜 저게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거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과서적 정의니까 알아둬야 되고 공식도 간단해. 계산 공식도 NARS. N파이R은 NARS. 자,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봐보자. NPL로 할 때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없는데 한 개씩 줄여서 곱해야지. 기다려. 뒤에 나와 기다려. 자, 여기 보면 1, 2, 3, 4 중복을 허락해서 이제 그게 같은 거 포함하는데 뒤에 나와.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그럼 아주 쉬워. 응?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중복을 허락했어. 맨 앞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야. 내가 지금 봐봐. 이 문제를 풀이를 두 가지로 쓸 테니까 한번 이해해보자. 첫 번째. 중복순열을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은 중복순열을 안 쓰는 게 니네가 이해가 더 쉬워. 어떻게 하나 봐봐. 조중에서 3개 뽑아내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아내 세 자리 정수야. 그럼 맨 앞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지. 맨 앞에도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도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도 4개 중에 하나지.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야. 안 배워도. 당연히 사회생성이지. 그런데 굳이 이걸 기호에서 쓴다면 기호의 정의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아내서 배열하는 거지. 그래서 기호에서 쓴다면 이게 바로 4파이 3이다. 알겠지? 그죠? 그럼 4의 3이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온다. 자, 2-2번에 여기 2번은 별표 100개. 일단 1번은 간단하지? 1번 어떻게 하면 될까? 5개 숫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 0을 놓으면 안 되니까. 그죠? 확실하게 세 자리 정수니까. 맨 앞에는 0 빼고 와야 되니까 4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0이 와도 되지. 0이 와도 되니까 5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100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순열을 굳이 써보면 어차피 중복순열을 쓰더라도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잖아. 세 자리 정수니까. 그럼 맨 앞에 해야 될 건 몇 개 어차피? 맨 앞에는 1, 2, 3, 4, 4개 중에 하나지? 4개 중에 한 개가 왔어. 이번에는 뒤에 2개에다가 중복순열을 적용할 수가 있지. 왜? 숫자가 0부터 4까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아 배열하면 된다. 그게 뭐야? 5파이 2가 돼야 한대. 5파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 뽑아 배열한다. 5파이. 그렇겠지, 그죠? 그래서 100개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2번 문장 한번 잘 읽어봐. 2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풀면 쉬운데 내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잘 봐.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숫자는 0을 포함해서 5개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그냥 세 자리 정수가 아니고 세 자리 이하의 정수다. 세 자리 이하의 정수.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0이어도 되나 안 되나? 0. 0도 되지. 정수니까. 그죠? 0도 정수니까. 지금 세 자리 정수가 아니고 세 자리 이하 정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도 되느냐면 세 자리 이하니까 한 자리 정수는 몇 개? 한 자리 정수는 몇 개? 5개지 5개. 0이어도 되니까. 한 자리 정수 5개. 두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 나눠서 계산할 수 있지. 그죠?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처럼
한 자리 정수, 두 자리 정수, 세 자리 정수 나눠도 돼. 모르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내가 이렇게 풀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 잘 봐. 어차피 세 자리 이하의 정수라고 돼 있어. 세 군데를 채울 거야. 채우는데 원래는 최고 자리 숫자가 0이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각각에다가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결론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라고. 잘 이해를 해봐. 왜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냐면 원래 몇 자리수 그랬을 때는 최고 자리인 0이 올 수 없는 게 기본이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지금 무작위로 막 빼라면 자동적으로 세 자리 이하 정수가 돼.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만약에 그러면 003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얘는 버리고 3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되지? 만약에 020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얘는 버리고 2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쪽에 높은 자리 쪽에 0이면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003이면 3이라고 취급하는 거고 020이라면 20이라고 취급하면 되는 거고 또 특별하게 000 3개가 다 나왔다고 치면 0이라고 취급하면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돼 있지. 그러면 높은 자리 쪽에 0으로 시작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없애놓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세 자리 이하의 정수이기 때문에 다 맞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세 자리 이하의 정수니까. 그래서 125예요. 125.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 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런 문제 한번 봐보자. 네 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고 돼 있어. 자연수의 개수. 원래 네 자리 이하 자연수가 몇 개 있나? 네 자리 이하 자연수가 몇 개야? 9,999개지. 만은 5자리고, 그죠? 만보다만 작으면 되지? 9,999, 9,999개야. 1부터 다 따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구할 때 이렇게 책상할 수 있나 봐보자.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니까 당연히 뭔지 알지만 그래도 네 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네 군데를 채우는데 그냥 네 자리 수가 아니고 네 자리 이하라고 돼 있어. 이하. 한 개, 두 개, 세 개를 다 포함해서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나 봐봐. 어차피 아라비아 숫자는 0부터 9까지 총 10종류가 있지. 원래 10진수에서 쓰는 게 10종류잖아. 그지? 0부터 9까지 10종류야. 그러면 0을 포함해서 9까지 10종류가 있는데 그럼 여기도 10개 중에 한 개, 10개 중에 한 개, 10개 중에 한 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 0003 이렇게 나오면 다 무시하고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되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다 0인 게 문제지. 다 0이면 0이니까 자연수가 아니지. 그지? 그거 한 개만 빼면 되겠지. 한 개. 그럼 다 되잖아. 이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거. 예를 들어 0073 그러면 73이야. 버리면 되니까. 응? 높은 쪽에 있는 0을 버리면 73이랑 마찬가지지. 0073이면 73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만 마이너스 1이니까 9,999이다. 알겠지? 그치? 또 이거를 중복순열 기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써도 되지. 어차피 0부터 9까지 10종류의 숫자 중에서 10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아서 배열하자. 그럼 그게 뭐야? 10파 이사지. 10파 이사. 근데 단 0000 4개 나온 거 한 개를 빼야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2-3번 1, 2, 3, 4에서 A, B, C, D로 대응시키는 함수이다. 정의역이 1, 2, 3, 4 이쪽이 A, B, C, D이다. 이쪽으로 이제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고자 하는데 자, 여기 1번은 함수의 개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함수를
모두 몇 종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원래 어디에서도 했던 거야? 2학기 중간고사 범위였죠, 원래. 함수의 개수, 그지? 근데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어느 게 이해가 더 잘 되나 한번 봐봐. 첫 번째 풀이는 함수가 되려면 두 개가 겹치기로 가도 돼야 한대. 1과 2가 둘 다 A로 가도 함수가 돼야 한대. 함수가 되지. 그냥 함수니까. 1대1 함수라고 되면 아니지만 두 개가 겹쳐가도 함수가 될 수 있잖아, 이거. 함수니까. 이쪽에서 이쪽 한 군데서 두 가지가 나갈 수는 없지만 겹치기로 가는 건 관계가 없었지.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이렇게 풀어보자고. 저는 이렇게 풀었지.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1이 갈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 그러면 1이 A로 갔다고 치면 1이 간 자리로 2가 또 가도 돼야 한대. 또 가도 되지. 그러면 2도 5개 중에 하나. 2가 겹쳐서 가도 관계없으니까. 그지? 2도 5개 중에 하나, 3도 5개 중에 하나, 4도 5개 중에 하나. 즉 5의 4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하게 풀었을 때 하고, 이걸 기호에서 내가 이렇게 쓸 테니까 기호로 쓸 테니까 한번 봐보자. 그러면 함수가 되려면 연결되는 선의 개수가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하지. 연결선이 반드시 4개 필요한데, 그럼 이쪽에는 원소가 5개가 있어. 5개가. 근데 연결선은 반드시 4개가 필요해. 근데 문제가 이렇게 겹쳐서 가도 함수가 되지. 겹쳐서 가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봐봐. 어차피 연결되는 선은 4개가 반드시 필요한데 A가 2번 선택이 돼도 돼. 겹쳐서 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내용상 뭐랑 같으냐면 이쪽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근데 중복을 허락해서 알겠죠? 이제? 겹치기로 뽑아도 되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아서 일렬 배열한다 그런 얘기죠. 중복을 허락해서 4개 뽑아서 배열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5파이 4 그렇게 돼야 한대. 5파이 4.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뽑아서 배열을 한다. 5파이 4. 5의 4승. 어느 게 이해가 잘 돼? 1번이 이해가 잘 되지. 1번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야. 이게 정상이야, 그게. 실제로 중복순열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또 두 번째 봐보죠. 이번에는 1대1 함수이겠어. 근데 기호 사용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1대1 함수 봐보죠. 1대1 함수도 두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풀이. 1대1 함수가 되려면 두 개가 겹치기로 가면 안 돼.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지 겹치기로 가면 안 돼. 그러면 1대1은 겹치기로 가면 안 되잖아. x가 다르다면 y가 다른 것이 1대1 함수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5개 중에 하나. 그러면 1이 간 자리로 2가 겹치기로 가면 안 돼. 겹치기로 가면 안 되니까 2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 3은 3개 중에 하나, 4는 2개 중에 하나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개씩 줄여서 곱하는 게 바로 1대1 함수이다. 그런데 이거를 또 기호에서 쓰면 어차피 함수가 되려면 연결되는 선이 반드시 4개가 필요하다. 지금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하는데 같은 걸 2번 뽑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1대1이니까.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말고 4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5피사지, 5피사. 이렇게 퍼뮤테이션.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되지, 이거?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뭐를 쓸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4시간 그냥 잡아서 하는 게 진도를 딱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문제를 자세히 풀어주고 겸사겸사 해서 지금 진도가 아주 애매하게 걸려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할 거고. 자, 여기 지금 이거 A, B, C 지워, 이거. 문장을 알맞게 주는 거지. 넘치게도 안 주고 모자라게도 안 주고. 응? 그냥 세 민박집. 야, 민박집 3개에 5명의 사람이 투숙하는 방법. 민박집 3개 그냥 A, B, C라고 안 줬어. 그럼 민박집 3개는 같은 거라고 봐야 돼? 다른 거라고 봐야 돼? 당연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다른 거지. 어? 민박집 아무 데나 가봐. 민박집이 같아 달라. 뭐 주인이 다르든 시설이 다르든 당연히 다른 거로 보는 게 정상이지. 특별한 조건이 없나? 다른 걸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사람은 5명이야. 병철이 줄이잖아. 그죠? 병철이 때문에 끄는 거야. 사람은 5명인데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람은 다른 거지 당연히. 사람이니까. 민박집은 3군데가 있어. A, B, C. 자,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수학 문제들은 언어적인 해석을 조심해야 돼. 자, 현재 이 문장을 이대로 딱 해석을 해봐. 새 민박집에 5명이 투숙을 하는데 그럼 3군데를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5사람이 한 군데로 다 가도 되는지 어느 쪽일까? 다 가도 되는 거지.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그죠? 만약에 한 군데 적어도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면 각각의 집에는 적어도 한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조건을 줘야 돼. 그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대략 생각했을 때는 3군데 민박집이니까 한 군데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특별한 조건은 별도로 줘야 되고 현재 이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한 군데 5명이 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번이 어느 집에 들어갈지 어느 집에 들어갈지를 선으로 연결한다고 가정을 해봐. 각각의 사람들이 투숙하는 집을 선으로 연결한다고 치면 사실은 함수의 개수나 똑같지. 함수의 대응이나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비유해서 풀면 좋을 때가 많아. 그러면 첫 번째 풀이는 봐봐. 1번이 누구네 집에 갈까? 어느 집으로 갈지. 1번이 선택 방법이 셋 중에 하나. 1번이 간 자리를 2번이 또 가도 돼. 응? 또 가도 돼. 또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그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고. 근데 굳이 여기다가 중복순열을 적용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연결되는 선은 뭐 한 군데로 다 가도 돼. 이렇게. 한 군데로 다 가는 건 좋지만 연결되는 선의 개수가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해? 연결되는 선은 반드시 5개가 필요해. 5개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봐봐. 이쪽에 민박집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서 또 예를 들어 1번이 A로 가고 2번이 B로 갈지 반대로 1번이 B로 가고 2번이 A로 갈지 내용이 다르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서 배열을 한다. 그게 바로 3파이 5 그렇게 되겠지. 3파이 5. 3파이 5.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응?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아. 이해가 더 잘 되잖아 이게. 최소한. 알겠지? 그죠? 그래서 기호에서 쓴다면 3파이 5이다. 이걸 기호 너무 집착하지 마 여러분들이요. 사실 순열조합 쪽이나 확률까지가 공식이 많은 것 같지만 공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파이라는 기호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야. 이걸 너네가 기호에 집착해서 하다 보면 꼭 반대로 쓰기 쉬워. 3파이 5가 맞는데 5파이 3이라고 반대로 쓰기 쉬운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중복순열 같은 거 특히 내용을 먼저 이렇게 이해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2-4번. 자, 2-5번 잘 봐. 2-5번. 이것도 PQR을 지워봐. PQR을. 자,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거 지워. 아니, 이 문제 말고 새로 풀자, 그냥. 우체통 3개, 문장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놔, 밑에. 우체통 3군데다가 편지 5통을 넣는 방법.
나중에 딴소리하지만 설명 잘 들어. 우체통 3개에다가 편지 5개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일단 편지의 내용을 잘 봐. 편지 5통은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 다른 거라고 봐야 될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편지 5통은 뭐 또 예를 들어 수신자가 같은 거라면 내용이 다르겠지. 아니면 수신자가 다를 수도 있지. 근데 수신자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 편지 5통을 보낼 일이 있어 없어? 절대 있을 수가 없지.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리 찾으면은 똑같은 편지 5개를 수신자까지 갖게, 내용물까지 갖게 같은 사람한테 뭐로 보내겠어? 그래 편지 5통은 내용물이 다르든 아니면 수신자가 다르든 다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 다르다. 조건 안 줘도 당연히 다른 거야. 근데 문제가 우체통 3개를 같은 거라고 볼 것인가 다른 거라고 볼 것인가. 이거 다른 말에서 수업할 때 애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계속 헤맸던 거예요. 잘 들어. 우체통 3개도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다르다고 봐야 돼. 왜 다른지 이유를 들어봐. 이유를 2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우체통 3개는 당연히 다르다고 본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방법. 예를 들어 뭐 학교 앞에 있는 우체통이다. 뭐 예를 들어 학원 앞에 있는 우체통이다. 아니면 도로에 있는 뭐 버스 정류소 옆에 있는 우체통이다. 일단 위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일단 첫째로, 그죠? 위치가 다를 수 있어. 2번째, 위치가 같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체국 이렇게 있는데요. 우체국 이렇게 있는데 우체국 앞에다가 만약에 우체국에서 우체통을 나란히 3개를 세워놨다고 쳐봐요. 우체통이라는 거는 규격이랑 그런 건 다 같겠지, 그죠? 규격이랑 모양은 다 똑같아. 색깔도 같고. 그렇지만 우체국 앞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3개를 놨다고 치더라도 당연히 제일 왼쪽 게 있을 거고 가운데 게 있을 거고 오른쪽 우체통이 있겠지. 우체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우체국 종문이 있어요. 이렇게. 응? 우체국 입장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 우체통, 가운데 우체통, 왼쪽 우체통 분명히 다른 거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우체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정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 우체통은 뭐 어느 지역으로 가고 이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체국 앞에 나란히 3개가 놓여있다고 치더라도 당연히 우체통은 다르게 부르는 게 정상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편지 5통을 집어넣는다고 쳐봐. 5통을. 제일 왼쪽에다가 우체국 입장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다가 5개를 집어넣을지 가운데다가 5개를 집어넣을지 오른쪽에다가 5개 집어넣을지 같은 거에 다른 거야. 분명히 다르다고 봐야 돼. 알겠지? 그죠? 이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야 돼. 원래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당연히 다른 건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PQR이라고 줬지만 저런 문장을 안 주고 나왔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다른 거예요. 우체통 3개는. 근데 저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걸 잠깐 비교해봐. 만약에 교실이 학교의 교실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경우의 수나 확률 계산할 때 언어적인 이해가 중요한 게 많은 것이 그냥 보편적인 해석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교실이 만약에 1반에서 5반까지 5반이 있어. 교실이 5칸이 있어. 근데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서 교실 앞에다가 여기다가 소화기를 5개를 딱 갖다 놓는다고 그래. 소화기 5개. 소화기 저기 소화기 있어. 빨간 거죠. 응? 소화기 5개가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어? 다른 거라고 봐야 되겠어? 당연히 같은 거로 봐야지. 여기다가 소화기 5개를 갖다 놓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1개라고 봐야 되지. 1개. 이해되지 뭔 얘기인지? 당연히 1개야. 1개. 틀린 소화기 봤어 못 봤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시끄러워. 엄마한테 여쭤봐. 소화기는 규격이고 뭐고 다 같은 거라고 봐야 돼. 의자. 니네 앉아있는 의자 봐봐. 다 똑같지? 다 똑같아요. 네 앉은 의자 냄새가 나. 알겠지? 당연히 다른 거요. 당연히 같은 거요. 우체통은 당연히 다른 거라고 봐야 되고. 알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같은 걸로 봐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편지가 5개가 있는데 편지 5통은 당연히 다르다. 우체통 3개도 당연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편지 5개를 넣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그냥 단순하게 풀면 첫 번째 1번 편지를 넣는 방법이 몇 개? 셋 중에 하나지. 2번도 셋 중에 하나지. 그죠? 각각이 셋 중에 한 개씩이다. 이런 이해가 가능하고 두 번째 풀이는
어차피 어떤 편지를 어느 통에 넣을지를 선으로 연결한다고 치면 사실은 함수 개수랑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선이 연결되는 선이 뭐 5개가 다 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러면 연결되는 선이 5개가 필요하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아서 거기다가 배열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3파이 5라고 할 수 있다. 이랬지, 그죠? 자, 2-5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7번. 자, 그거들은 이제 숫자는 바꿀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 봐보자. 우리 반이 40명이 있어. 40명의 학생이 있는데, 40명의 학생들이 뭐 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 후보자가 A, B, C 3명의 후보야. 40명이 반장 선거를 하는데 이 후보자가 A, B, C 3명이 있어. 그러면 기명 투표 시에 결과는 몇 종류가 나타나겠는가? 여러분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게 있고 기명 투표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비되는 말이 무기명 투표라는 거예요. 받는 말이요. 기명 투표라는 얘기가 뭔 뜻이겠나? 기명 투표. 이 기자가 뭔 기자야, 이게? 기록할 기자겠지. 응? 이름을 기록하는 투표가 기명 투표고, 무기명 투표는 이름 없이 그냥 인원수만 세는 게 무기명 투표고. 응? 그러면 기명 투표라는 얘기 뜻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어. 그래도 누가 나를 찍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다른 거지. 이름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니까 내가 20표라는 표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기명투표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너네 선거할 때 그렇게도 할 거 아니야. 무기명 투표 하나 해서 A를 지지하는 사람 손들어 그렇게 하잖아. 그럼 손들어 그러면 얘가 20명의 손들어서 당선이 됐어도 누가 나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응?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게 기명투표인 거야. 똑같은 20표라 그래도 내용이 다르지. 이런 걸 기명투표라고 하고, 무기명투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인원수만 센 거지. 적어내는 거지, 적어내는 거. 알겠지, 그죠? 그래서 기명투표 시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해서 40명의 사람이 있어. 이 후보자가 A, B, C 3명이 있어. 그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은 손으로 연결한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1번이 만약 A를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연결한다고 치면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2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얘들들이 대응됐는지 내용이 다른 거잖아. 이게. 누가 나를 찍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다른 것이 바로 기명투표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연결되는 선이 몇 개 필요해? 연결되는 선이 40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0개를 뽑아서 거기다가 배열을 하겠지. 그런 내용이 바로 3파이 40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기명투표. 기명투표는 중복순열. 나중에 배우는 무기명투표는 중복조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명투표는 중복순열이지.